안녕하세요. 저는 바티스 필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 세미나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짐벌의 기초, 그리고 짐벌의 종류, 짐벌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피트니스 대회 촬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3-4개 대회를 제가 담당해서 이제 스태프들하고 같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피트니스 모델들을 제가 일단 남녀 2분을 섭외를 해서 지금 준비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여기서 한번 촬영도 해보시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만들어서 업로드 하시는데도 문제없게 이렇게 준비를 했고, 제가 실시간으로 촬영한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서 편집을 해서 결과물 보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많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 제가 짐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팔이나 다리, 그리고 요령 같은 거 자세 교정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제 수익화 방법, 그리고 수백 명 고객들 상대하면서 이제 어떻게 클라이언트를 상대하고 어떻게 조율을 해야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서 나도 만족하고 클라이언트도 만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을 때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가지고 오늘 세미나는 마무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짐벌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각 링을 사용하는 그립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1인 크리에이터들은 저는 안 썼으면 합니다. 이게 일단 그립을 잡았을 때 이렇게 잡게 되는데, 이지리그 없이 그냥 사용하게 되면 삼각근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1시간 반 들고 한 2주 정도 가까이 짐벌을 아예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위에 트레이너들이 많다 보니까 물어봤을 때 이렇게 계속 있는 자세는 어깨에 굉장히 무리가 간다고 해요. 이제 무선 성수신기나 여러 가지 장비들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클라이언트한테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면은 저는 굳이 소형 프로덕션에서도 이거를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광고 촬영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거를 봤는데, 큰데 그만큼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한테 돈을 많이 받고 싶을 때 가지고는 가는데 보여주려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듀얼핸드, 이제 양손으로 들고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게 사진은 지금 지운 사진을 넣어놨는데 여러 브랜드가 있잖아요. 양손 그립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훨씬 정적이고 무빙이 크지 않은 촬영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안 좋은 점이 한 손 짐벌을 가지고 방향을 튼다고 했을 때 사실 손목만 꺾으면 돼요. 근데 듀얼 핸들을 써버리면 몸 전체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동하거나 그런 촬영을 할 때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대신에 대회 촬영이라든지 2번 다시 찍을 수 없는 라이브 환경에서는 몸을 많이 쓰더라도 안정적인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듀얼 핸들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슬링 핸들인데, 슬링 핸들의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게 삼축 짐벌이잖아요. 그래서 캥거루 축 외에는 위아래를 흔들리는 거 외에는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좌우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촬영할 때 몰라요. 근데 결과물을 봤을 때 미세한 진동이 있다. 근데 그 진동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른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경우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이제 슬링 핸들을 잡고 촬영하면은 좌우로 흔들릴 일이 없기 때문에 좋기는 하나, 로우 앵글 촬영할 때나 도움되고, 저는 사실 크게 슬링 핸들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빠르게 촬영할 때나 이럴 때는 좋은데, 슬링 핸들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잡게 되면 몸이 걸을 때 받는 충격이 그대로 짐벌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 띄우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슬링 핸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슬링 핸들을 써야 된다. 슬링 핸들을 쓰면은 짐벌이 덜 흔들린다. 슬링 핸들이 짐벌의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얘기를 부정하거든요. 예, 정답은 없기 때문에 슬링 핸들은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셋업입니다. 트라이포드 핸들. 아래에 미니 삼각대를 장착한 핸들인데, 저는 이렇게 기본적인 이 형태로 촬영을 가장 많이 했고, 앞으로도 이 형태의 셋업을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짐벌 다들 써보신 분들이잖아요. 이게 짐벌을 안 써보신 게 아니라 짐벌을 써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세한 모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워킹과 파지, 그리고 사용할 때의 자세, 그리고 짐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워킹을 할 때 최대한 몸을 이렇게 굽히고 걸으면 사실은 흔들림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화면을 신경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피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이 여기 있기 때문에 다리를 신경을 못 쓰게 되는데, 화면을 보면서 내 다리가 거의 이 정도까지 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막 걸어가거든요. 저는 옛날에 사실 이 일 하기 전에 춤을 한
7, 8년 쳤어요. 그래서 이제 문워크 이런 거랑 사실 원리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닌자 워크가.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걸을 때 뒤꿈치를 붙이고 이렇게 상체는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걸으시면은 일단 이거부터 연습을 하시면 확실히 위아래 흔들리는 거는 거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끔 착각하시는 게 짐벌 운영할 때 흔들림 없애려고 팔꿈치를 여기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붙여버리면 몸 전체가 흔들릴 때 여기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치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확실히 몸의 충격을 짐벌로 안 보내고 얘는 따로 저랑 몸이랑 분리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제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이제 교육할 때가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그럴 때마다 삼바 춤추듯이 연습을 하려고 하거든요. 집에서 혼자. 밖에서는 좀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네. 부끄럽잖아요. 네. 이게 농담같이 들리겠지만 진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파지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워킹과 파지 할 때도 팔꿈치를 최대한 몸에서 띄우고 정적인 촬영을 하실 때는 제품을 찍는다. 근데 슬라이더가 없다. 좌에서 우로 찍어야 된다. 그러실 때는 그때는 앞뒤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다리를 벌린 다음에 무게중심 축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내듯이 이렇게 찍습니다. 좌우로. 이렇게 찍으면 슬라이더 없을 때나 이럴 때 편하게 찍으실 수 있고 자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여드렸고 촬영을 직접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론적인 거는 유튜브에 많잖아요. 그죠? 뭐 전부 다 했던 얘기들이고 그래서 모델분 모시고 실전 촬영할 건데 일단 이분들을 모시고 여기서 실제로 제가 촬영을 하고 그 촬영한 내용들을 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 흔히 요새 보고 있는 릴스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결과물까지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오늘 촬영에 쓸 조명은 낫나이트 포르자 720B라는 제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낫나이트 제품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뭐 낫나이트가 좋으니까요. 네. 낫나이트가 가격 대비 광량 그리고 품질 뭐 여러 가지가 다 좋고 집에 믹스 패널, 파버 튜브 그리고 이렇게 지속광 조명 다 있는데 전부 다 한 번에 휴대폰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무선으로 1인 크리에이터나 소형 프로덕션이 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하나하나 내가 다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휴대폰 하나로 각각 떨어져 있는 거를 조절할 수 있으면 굳이 걸어서 가서 조정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조명 살 일이 있으면 낫나이트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한 번 샀다 그러면 이제 생태계에 빠져야 되기 때문에 뭐 파버튜브라든가 믹스 패널이라든가 이런 걸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여러분 저 이제 제가 촬영하는 방법 말씀드릴 텐데 보통 짐벌 촬영한다고 하면은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세요. 앞에서 뒤로 모델을 찍는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만약에 앞으로 간다 하면 밑에서 위로 가면서 앞으로 가든가 아니면 옆에서 동선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앞으로 가든가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 지루한 영상들이나 좀 아마추어 택해 보이는 영상들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사람이 서 있으면 그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아니면 그저 옆으로만 갔다 이렇게밖에 촬영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동선은 무조건 머릿속에 최소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가더라도 밑에서 위로 가면서 앞으로 간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면서 앞으로 간다. 그러면 영상이 훨씬 더 다이나믹해지는 이유가 피사체는 그 자리에 화면의 중심에 있더라도 배경이 좌우로 움직이거나 배경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밑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편집할 때 아마 제 말씀대로 두 가지 동선을 합쳐가지고 촬영하시면은 훨씬 더 다이나믹해지고 좀 프로다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델하고 촬영을 할 때 중요한 게 모델한테도 디렉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모델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한 발자국 걸었는데 모델이 이쪽을 보다가 제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리면 제가 두 발자국 걸은 것만큼 영상이 더 풍부해집니다. 자, 이쪽 보시죠. 제가 큐 하면 왼쪽을 보세요. 레디, 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시면 이제 사람들이 보통 1차원적인 생각만 하니까 두 개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보면서 내가 두 가지 동선을 합쳐서 움직이는 데다가 모델한테 디렉팅까지 해서 한 동작을 더 추가하면 한 번에 세 가지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 뭐 스피드 램핑을 하든지 아니면 제품을 보여주든지 뭘 하더라도 덜 지루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내가 만든 영상에 사람들이 잘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보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지루하거나. 근데 여러분들이 재밌다, 멋있다, 이렇게 찍고 싶다 하는 시네마틱 영상들 보면 대부분 한 컷이 0.8초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3년 동안 2000여 편 다 컷마다 잘라가면서 분석을 했거든요. 대부분 0.8초에서 1.5초 사이가 한 컷이고 트랜지션이나 스피드 램핑이 들어가는 구간이 보통 8프레임입니다. 0.3초입니다. 24프레임 1초니까. 그걸 계산해서 찍을 때도 내가 여기서 이만큼 하면은 한 1.5초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 찍을 때부터 애초에 편집할 것까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촬영을 하셔야 짧은 시간에 빨리 많은 걸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제 편집점을 생각하고 찍으니까 빨리 찍고 집에 가거든요. 빨리 찍고 집에 가면 저도 좋고 모델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막 10시간, 11시간 찍는다고 좋은 결과물이 그만큼 나오면은 제가 찍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그렇게 찍어도 그만큼 좋은 결과물은 안 나와요. 이게 저희가 하는 일이 만약에 연기자를 찍는다거나 개형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고 한 컷 한 컷 공들여 찍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릴스 영상을 만들거나 쇼폼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은 정말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질적인 부분의 미세한 차이보다는 저는 수량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보장되지만 굉장히 많은 수량을 촬영하고 많은 수량의 릴스를 만들어내고 빨리빨리 새로운 게 또 나오면은 또 그 유행에 맞게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촬영할 때부터 애초에 디렉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걷는 걸 만약에 촬영한다고 했을 때도 제가 큐 하면 걸어주세요. 왼발부터.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사물을 찍는지 어떤 걸 찍는지는 제가 미리 안 여쭤봤는데 대부분 사람 찍잖아요. 그죠? 그럼 일반인들이 사실 연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찍는 사람이 다 이렇게 디렉팅을 해줘야 돼요. 표정을 어떻게 해라, 눈빛을 어떻게 해라, 이 모양을 어떻게 해라. 이제 걸을 때 걷는 것뿐만 아니라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표정부터 시작해서 눈을 어디 둬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자, 앞으로보다 왼쪽을 한번 싹 봤다가 다시 또 정면을 싹. 아시겠죠? 됐어요. 이렇게 디렉팅 하시면 됩니다. 쉽죠? 자, 한번 갈게요. 제가 어떻게 찍는지 자세히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되겠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제가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네, 제가 절대적인 거 없기 때문에. 자, 한번 갈게요. 레디, 샷. 됐습니다. 다시 자리로 가시죠. 요새 쇼폼은 슬로우 모션 쓰면 사실 아무도 안 봅니다. 아시겠지만. 한 2년 전부터 유행이 좀 바뀌었어요. 스피드 램핑 요새 하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시네마틱 영상이 없어진 이유도 거의 다 안 만들거든요, 사람들이. 안 만드는 이유가 24프레임에 짐볼도 쓰지만 핸드헬드 유행이 다시 잠깐 왔다가 다시 짐볼로 살짝 돌아가는 와중인데 대부분 요새는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합니다. 쇼폼들 보면. 네. 왜냐하면 슬로우 모션 거는 순간 이미 사람들이 스킵하고 넘겨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슬로우 모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60프레임을 찍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애지간하면 24프레임으로 찍어야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쇼폼 촬영할 때 보통 렌즈를 16mm나 14mm 이런 걸 쓰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어안 렌즈가 아닌 이상 왜곡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사람 찍을 때는 차라리 가로로 찍고 크롭을 해서 세로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유가 왜곡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보기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25mm 이상부터 쇼폼 촬영할 때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대부분 인기 많은 쇼폼이나 이런 게 35mm로 촬영을 해요, 요새. 세로 촬영에는 35mm가 거의 정석이고, 이제 외국에 있는 감독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정석이고, 가로로 촬영할 때는 뭐 25mm나 16mm 이 정도까지 쓰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35mm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렌즈가 25랑 85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시네마 렌즈라서. 네. 원래 렌즈가 되게 많았는데, 사실 저는 25랑 85 두 개면 못 찍을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광각 하나, 망원 하나. 나머지 렌즈들은 뭐 부가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다른 화각 렌즈가 있어야 이 영상이 좋은 영상이다. 아니면 뭐 시네마 렌즈로만 찍어야 이게 진정한 영상이지. 이런 시대는 저는 좀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대동 거의 다 뭐 화질도 좋고 다 좋기 때문에. 그리고 25랑 85 두 개만 가지고 찍을 때가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라고 쓸데없는 화학 고민 안 하고 편하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마저 제가 이 친구 데리고 마저 여기서 찍을 수 있는 거 빨리 찍고 유튜브 만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갈게요. 레디 샷. 네, 정면 보고 계시다가 왼쪽을 이렇게 한번 싹 볼게요. 아시겠죠? 이쪽으로 보고 있다가 나를 보고 있다가 좋았어요.
레디, 샷. 좋았어요. 그 다음, 이쪽을 보고 이렇게 걸을게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걸어올게요. 레디, 샷. 좋았어요. 한 번 더 할게요. 거기서 걸어오시는 거. 할게요. 레디, 샷. 됐어요. 그리고 볼까요? 뭐요? 네. 어디? 뭐 그건 하고 싶은 대로. 저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이 바로 즉석에서 해드리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협의를 안 하고 왔습니다. 네. 그대로 계세요. 샷. 됐어요. 레디. 레디. 샷. 됐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대로 연 상태로 걸을게요. 앞으로 걸을게요. 레디. 샷. 하야. 됐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조금은 지나가. 팔로우 속도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제 초보분들이 쓸 때 보통 팔로우 속도를 빠르게 하고 쓰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시네마틱한 움직임이라고 표현하는 게 일정한 속도로 가서 멈출 때도 감속도라 그러죠. 가속도.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멈출 때도 부드럽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그 지윤에는 스무스라고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가속도로 올라가고 내려올지. 스무스를 최대치로 두고 200이거든요. 200으로 두고 팔로우 속도는 근데 본인 스타일에 맞게 쓰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데 일반적으로 무빙을 할 때는 조금 빠르게 하는 겁니다. 저는. 어느 정도 빠르게. 왜냐하면 즉각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모델은 이미 지나갔는데 팔로우 속도가 너무 느리면 제가 틀었을 때 얘가 그만큼 못 따라가거든요. 조금 더 제 손목에 의지를 해서 스피드를 컨트롤하는 편이고 피사체를 두고 둥글게 도는 촬영을 할 때는 저는 팔로우 속도를 좀 많이 느리게 합니다. 팔로우 속도를 느리게 하고 데드밴드를 어느 정도 두기 때문에 두고 내 손목이랑 팔이 먼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카메라가 따라오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튈 일이 없고 중간에 한번 느리게 해놓고 촬영하고 평소에는 어느 정도 속도를 좀 빠르게 해야 오히려 피사체를 안 놓치고 빨리빨리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회사 짐벌 있잖아요. 네. 특정 회사 짐벌은 이제 그 스무스를 수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종마다 달라요. 제가 모든 모델을 다 써봤는데 기종마다 다른데 최근 출시된 짐벌이 아마 조금 더 평활도라고 하죠. 평활도가 조금 더 완만하게 돼 있어서 부드럽게 이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족했나요? 방금 전에 어떤 젤리기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거. 네, 저는 많이 느리게 했습니다. 대신에 내가 제 손이 그만큼 더 빨리 움직이는 거죠. 미리. 네. 튼다고 치면 보통은 이렇게 쓰시는데 저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버리고. 네. 이렇게 하면 빨리 해놓고 쓰면 내가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그리고 짐벌도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실제로 짐벌이 삑삑삑삑삑삑삑삑삑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상을 봤을 때 약간 뭔가 부자연스러운 게 껴있습니다. 근데 돌렸을 때 느리게 짐벌이 알아서 따라오게 하면은 기계는 거짓말 안 한다고 얘는 일정한 속도로 따라오거든요. 대신에 내가 손목을 가지고 미리 이만큼 틀어놓고 따라오게 해서 이 속도를 계산해서 써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만약에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빠른 걸 찍을 때 네. 짐벌을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뭐 짐벌 회사마다 가장 빠른 모드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모드로 최대한 빠르게 역동적으로 촬영을 하는 편이거든요. 혹시 어떤 속도에? 그 스노우보드 영상을 찍는 네네. 저도 움직이는 상황이고 네. 찍는 대상도 움직이는 네. 상태지만 어쨌든 그 일정한 천폭을 놓고서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렇게 따라갈 때 그 어떤 좀 방법이 따로 또 있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그냥 생각하기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최대한 데드밴드를 낮추고, 왜냐면 스노우보드면 어찌됐건 계속 좌우로 왔다 갔다 빠르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데드밴드를 최대한 낮추고 차라리 팔로우 속도를 느리게 한 다음에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움직임을 써서 네, 더 써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데드밴드의 폭을 넓히면은 이미 보드는 피 자체는 절로 가버렸는데 데드밴드 때문에 빨리 안 먹거든요. 그럼 한 템포 느려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어도 만드시는 게. 질문 없으신가요? 칼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뭐라고요? 칼리브레이션? 야, 야. 어, 아, 얼마나 오픈? 네. 근데 그 소리? 오케이. 있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네. 아, 일단은 되도록이면 렌즈 바꿀 때마다 하는 게 좋은데 사실 귀찮잖아요, 많이. 그리고 대회 촬영 같은 경우에 피트니스 대회는 이 사람 찍고 다음 사람 찍는데 텀이 길어봐야 10초입니다. 그럼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맨날 연습해서 어느 정도 빠르긴 한데 저도 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렌즈를 갈아 끼고 더 무거운 거면 모터 파워를 임의적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냥. 펜축은 애지간하면 버텨요. 왜냐면 펜축은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좌우로 흔들리는 거지. 근데 롤축이랑 틸트축은 무너집니다. 약하면. 그래서 조금 더 무겁다. 한 100g 더 무겁다. 그러면 수치를 기존보다 한 20% 정도 올려버려요. 매뉴얼로 들어가서. 그러면 애지간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렌즈가 너무 길어서 무게중심이 너무 앞으로 가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틸트축만 조금 당겨주거나 이렇게 조절을 하고 펜축까지 조절하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안 된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무게 차이가 크게 없다. 그리고 렌즈 길이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어느 정도 페이로드가 보정이 되는 짐벌들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페이로드가 보정이 되는 짐벌은 지운 짐벌이 페이로드 쪽으로는 네. 아시겠죠? 그럼 어디 걸 써야 될까요? 지운 거를 지운 걸 써야겠죠. 그럼 절대 이거 뭐 홍보 이런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면 수익화 방법은 저는 사실 한 번도 남의 촬영장에 아르바이트를 가본다거나 아니면 남이 촬영하는 걸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냥 혼자 생으로 시작해서 혼자 촬영하고 혼자 일을 해와서 이 업계 단가도 사실은 모르고 제가 받고 싶은 만큼 받고 제가 그냥 찍을 만큼 찍고 제가 할 만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수익화를 만들었는데 저는 재수가 좋았는데 이제 동네에 있는 헬스장 트레이너분 촬영을 한번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을 찍어보고 근데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제 딴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피트니스 쪽 제일 유명한 사람한테 이걸 보내서 그 사람 데리고 찍어야겠다. 그래서 연락을 하고 영상을 보냈더니 찍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그때부터 이제 돈을 받기 시작해서 처음 영상부터 버릇을 좀 더럽게 들었는데 3, 4천 달러씩 이렇게 계좌로 보내주고 제품을 주면서 이거 광고 좀 만들어 달라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락이 오기까지가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수익화 하는 게 여러분들 카메라 쓰면 다 짐벌 쓰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도 짐벌 촬영 때문에 오셨고 저는 처음에 짐벌 살 때 그 생각했거든요. 아 내가 이거 광고 만들면은 내가 돈 주고 안 사도 되는데 돈 받고 짐벌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생각에 들었는데 일단 나를 알려야겠다 해서 저는 지우는 아니고 다른 짐벌 회사가 있는데 거기 제품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광고 영상을. 그리고 제 돈들을 만들고 그거를 그 회사에 보내서 이제 그 회사에서 야 우리 새로 나오는 거인데 네가 만들어 줄래 그럼? 그래서 얼마면 되겠어? 그래서 제가 달러로 얘기하고 그 글로벌 광고를 부산에서 이제 외국인 데리고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짐벌 회사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먼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고 그걸 보여줘야 그쪽에서 니즈가 있으면 저는 돈을 주겠죠. 처음부터 난 돈 받고 시작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없어요. 이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집에 있는 것부터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 쓰고 내가 잘 아는 물건들. 저는 지갑회사 그리고 뭐 의류회사 이제 피트니스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운동기구회사 이런 데도 제가 만들어서 보내가지고 일을 따온 적이 많거든요. 먼저 주위에 있는 거 가지고 찍어서 보내시면은 그쪽에서 오케이를 하면은 충분히 저는 취미생활로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전공자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내가 노력하고 쓸 수 있고 최대한 많이 만들고 노력하면 이 업계는 항상 열려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소통하는 건데 상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뭐 고객이 좀 어이없는 걸 요구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김밥 촬영하는데 갑자기 우리 김밥에서 막 불꽃이 튀어나왔으면 좋겠고 막 CG 써달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산을 이만큼 주고 이만한 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그럴 때
최소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촬영과 편집에 관해서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할 때는 저는 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렇게 해드리는 거, 해달라고 하시는 거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뒷감당은 제가 책임 안 집니다. 정색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촬영할 때 제가 주가 아니고 클라이언트가 주가 돼서 촬영을 해버리면 편집 때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재료를 이상하게 만들었으니까. 편집은 나중에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되도록이면 다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왜냐면 편집은 내가 또 하면 되니까. 근데 촬영할 때는 이미 스튜디오 렌탈하고 장소 로케 렌탈하고 다 준비해놓고 배우들까지 모으고 비용이 다 들어가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휘둘려가지고 이거 이렇게 찍자 저렇게 찍자 하면 나중에 그 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찍을 때 만약에 저한테 간섭을 하거나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저는 단호하게 이거 이렇게 찍으면 나중에 복구 안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안 지고 본인이 지셔야 될 텐데 괜찮으세요? 저는 딱 정색하면서 얘기하거든요. 해 웃으면서 얘기하다가도 그 부분에서 저 건드리면 저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명확하게 안 하고 흐지부지하면 나중에 저도 영상을 망쳐서 기분이 안 좋지만 어찌됐건 결과물도 안 좋을 뿐더러 다 안 좋아져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건 편집 과정이지 촬영하는 과정에서는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닌 거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안 이쁘게 나온다. 본인이 생각하는 거,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대로 절대로 안 된다. 이걸 단호하게 말해주는 게 저는 나중에 클라이언트와 더 다투지 않고 좋게 일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제가 빨리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슈퍼 만드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걸 타이포그래피라고 하거든요. 영어 폰트 애니메이션 뜨는 거를. 이걸 할 때 폰트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영상이 아무리 별로라도 폰트 이쁘면 영상은 이뻐 보입니다. 여러분들 세로 포스터 많잖아요. 그것처럼 폰트 유행하는 게 있는데 시네마틱 폰트 중에 상업용으로 무료인 게 있고 유료인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잘 피해가지고 무료인 폰트를 쓰셔야 좋고 보시면 이렇게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제가 제단이 이쁘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레이아웃 같은 것도 많이 참고하시는 게 포스터 같은 거 예쁜 포스터가 있으면 참고하시는 게 좋고 폰트는 제가 무료 폰트 중에 요새 유행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이제 유행마다 시즌마다 유행하는 폰트가 따로 있는데 그건 제가 따로 정리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따로 다운받을 수 있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장 도움되는 건 다운받은 거거든요.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리고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짧게 금방 만들거든요. 예, 이렇게 두 컷만 찍어도 사실 지금 요즘 여러분 보시는 게 두 컷이거든요. 두 컷만 찍어도 4초 때우니까 릴스 여러분들 이거 릴스 절대 7초 이상 되도록이면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십만 조회수 터진 영상들 보면 대부분 5초에서 6초 사이에요. 이유가 뭐냐? 5초, 6초 보다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짧으니까. 그러면 조회수가 한 사람이 2를 차지해버려요. 그러면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조회수가 이 사람이 짧은 시간에 조회수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그 영상을 인기 게시물로 아예 밀어줍니다. 그래서 몇십만 터지는 게 대부분 짧은 이유가 그 부분이거든요. 이건 사실 마케팅적인 부분이라서 진발하고 무관한데 그런 부분이 여러분 도움 되실 거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까요?